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드라는 종목 알아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회사에 대한 설명은 뭐 엄청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한 투자 포인트, 지금 시기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유인들이 뭐가 있나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돼요. 일단 산업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자체도 좋아질 일이 많고, 그 안에서 당연히 CS 윈드가 속해 있는 이 풍력 에너지,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도 좋아질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정책 방향성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와 방향성이 확고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이제 고금리가 끝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심지어 근데 거기에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으로 아주 영업이익이 좋아지기에 딱 적기인 그 초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그 성장성이 이렇다고 치면은 자체 실적 성장세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그 성장세가 저는 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크게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것 중에 이유가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언제는 뭐 크게 적자 났다가 분기별로, 언제는 뭐 흑자가 났다가, 그래서 24년 1Q 때까지는 들쑥날쑥 변동성이 큰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다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있을 테고, 뭐 금리 이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네가 이제 실현을 했고, 이 구조적인 거를 봤을 때 3분기, 4분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 있는 실적 구조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육상풍력 타워에 대한 부분도 납품이 있지만, 이제 해상풍력 타워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 구조가 하나 추가된 게 이 덴마크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회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까지 추가로 이제 사업 구조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일단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좋은데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나요? 뒤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 주가인데 지금 20년 6월에 16,000원부터 이 코로나 이후에 쫙 성장세를 일으켰을 때 이제 11만 원 정도 선까지 갔다가, 지금 그 이후에 한 3년, 4년에 걸쳐서 이제 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성장을 못하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하면은 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봐 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렇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그 과한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당선이 그래서 과연 펀더멘탈 훼손으로 이어지는 이슈인지, 아니면은 그냥 노이즈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밝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글로벌 정책 그 에너지 방향성도 신재생 에너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건 당연하고, 지금 국제 정세 일단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가 트렌드거든요. 일단 유럽은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거의 엄청 의존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커졌어요, 유럽은. 그래서 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양광에 대한 패권은 중국한테 빼앗겼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풍력은 미국이 앞서 있는 만큼 계속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큰 정책의 방향성은 똑같아요. 미국도 35년까지 전력 생산을 100% 신재생으로 하겠다 부추기는 상황이고, 유럽도 뭐 30년까지 전력 생산의 40%를 신재생으로 하겠다. 석탄은 완전히 퇴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지금 큰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력 발전원 기준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2023년에는 뭐 한 30% 초반인데 70%까지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태양광 30%, 풍력 거의 30%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퍼스트 솔라 에너지 영상을 찍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아리백에 대한 가입 현황을 봐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지금 아리백이 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이런 캠페인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상위 테크가 지금 다 현황이 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도 메타도 가입했고 아마존도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 달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메타는 이미 사용되는 모든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지금 22년 기준으로 90%까지 달성을 했고 3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죠. 요즘 매크로 이슈로 엔비디아를 보다 보면 당연히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전력난이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배전 관련주, 전력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가 다 몇 배씩, 10배씩 이렇게 오른 건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 트렌드 수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빅4, 빅테크, 빅7, 빅테크의 전력 시설에 대한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 수요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풍력 쪽만 보시면은 풍력 발전은 CAGR로 9.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육상 풍력은 6.6% 그리고 해상 풍력은 급격한 성장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성장성이 좋은 거는 저희가 봤는데 이 성장성 외에 매크로 환경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이에요. 일단 특성상 풍력 발전은 초기에 지어야 되는 그 발전소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엄청난 돈이 초기에 들어가고 발전소가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나면 그 후에 뭐 한 20년간 캐시플로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PF가 일으키려면은 투자자를 모으려면은 어쨌든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 PF의 수익성이 얼만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금리가 지금 수익성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때는 이 PF 프로젝트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언제부터 금리가 내려갈지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게 PF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발전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펀딩이 안 모인 것도 많고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고금리 상황이 끝나고 금리 하락기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PF의 우호적인 상황이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올랐었다가 몇 배씩 올랐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세를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 원가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CS윈드한테는 이런 장치 산업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는 심지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풍력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이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서 판매 단가를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재료값은 내려가고 판매값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업 건수는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해상풍력 원가 중에 원가가 21년 대비 23년에 요만큼 올랐는데 이 부분에서 금리 부분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발전 원가가 더 내려갈 여지가 크고 그러면은 사업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뭐가 눈에 산지 보면은 이게 이제 해상풍력 타워인데 요 CS윈드가 요 구조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 타워입니다. 이 돌아가는 블레이드랑 터빈을 지지하는 타워를 만드는 회사가 CS윈드고 글로벌 1위예요. 육상풍력에 대한 타워도 만들고 해상풍력에 대한 타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타워의 해상풍력 타워의 하부 구조물들도 이제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간단히 보면 풍력 타워 실적이 뭐 한 61% 거의 60%고 하부 구조물 실적이 뭐 한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냐? 얘네는 사실 한국 시장에 상장만 되어 있지 그냥 미국 회사라고 봐도 외국 회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 매출 구조도 되어 있고 연간 실적을 추정한 거 보면 저는 사실 예전에 신재생 에너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그 스캠성 그런 그 보조금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미 얘네는 글로벌 탑티어 업체이기 때문에 매출이 산업 성장에 맞게 상관계수가 높게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4년, 25년에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부터 금리 상승기 시기에는 들쑥날쑥해요. 정체돼 있거나 연간으로 봐도. 근데 올해부터 이제 확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변곡점이 있다고 봐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생산법인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공장들이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공장은 분명 강점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요즘은 자국 이기주의 이런 걸로 가는 흐름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관세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만약에 싸다고 해가지고 모든 공장을 중국에 몰빵시켜 놨는데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완전 이제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진드는 유럽, 아시아, 미국 다 이렇게 공장을 퍼뜨려 놔가지고 이런 관세 같은 리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덤핑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총 생산 능력은 지금 캐파 기준으로 4조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가 또 이제 IRA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생산 기준으로 와트당 3센트 기준으로 이제 AMPC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24년에는 지금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수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다 순이익으로 그냥 현금으로 꽂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타워 수익성이 일단 좋은 상태예요. 육상은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받쳐주는 부분이고 이제 해상풍력도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해상풍력에서 나중에는 수익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1분기까지는 뭐 변동성이 컸는데 2분기부터는 상향 안정세가 예상이 되고 그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너무 좋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원자재, 가격 협상력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협상력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기자재, 이 타워 건설하는 거에 있어서 기자재의 수급이 굉장히 글로벌로 타이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최근에 미국 최대 고객사한테 이 미국향 육상 타워의 판가를 한 10%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이 CS 윈드가 주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글로벌 1, 2, 3위예요. 그러니까 한 곳이랑 타워 판가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나머지 두 곳이랑도 이제 곧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일단 이렇게 글로벌 1, 2, 3위 하는 업체를 상대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지녔다는 게 일단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에 더불어서 CS 윈드의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매크로 환경이 좋다는 거는 부분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 지금 타워 만드는데 후판 이 재료가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후판 가격이 지금 보시면 22년, 3년, 4년 뭐 중국, 미국,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감소 추세예요.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한테는 좋은 거죠. 원자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주가는 그래서 그동안 고금리 플러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슈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실적은 그 사이에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특히 그 성장세가 24년 5년에 급격하다. 물론 지금 24년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좋아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마크 회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갑자기 연결회사로 편입되면서 뭐 숫자가 확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25년도 이렇게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근데 이렇게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투자하기 조금 꺼려지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주구장창 연설 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의 임기 첫날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끝나도록 하겠다. 풍력 발전소를 세우면은 고래를 죽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풍력 발전소가. 뭐 이런 인터뷰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표면적인 거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대선 구호는 이거죠.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미국 영토 안에 있는 화석 에너지원을 적극 개발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더 이상 뭐 중동 상황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원 확대에 따른 환경 영향 문제는 차순위 고려 사항이다. 라는 건데 트럼프는 요런 이슈 구호로 이 감축법도 이제 자기는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요런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요거예요. 과연 트럼프가 되면 IRA 법이 폐지가 되겠냐. 어쨌든 IRA 법은 10년짜리 법이고 하원, 상원을 거쳐서 입법이 돼서 된 법인데 트럼프가 그걸 폐지하는 게 가능할까? 만약에 뭐 혼자 맘먹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폐지할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은 사실 뭐 거의 신이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 가능성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주가는 그래서 도란프가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IRA법을 폐지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경부터 조금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집권 당시의 에너지원별 발전 용량 증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트럼프 때 과연 얼마나 그럼 줄어들었냐. 트럼프는 1기 때도 신재생 에너지를 극혐했거든요. 근데 막상 뭐 그렇게 줄지도 않았어요. 증가율이. 트럼프 때도 잘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이랑 천연가스 이런 것도 뭐 석탄은 트럼프 때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트럼프 재임 기간인데 풍력이랑 태양광 용량 증감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바마 때랑. 왜 이러냐. 트럼프는 지금 2019년 1기 때도 풍력 발전은 극혐했거든요. 새가 죽는다. 저걸 하면은 새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 이러면서 모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싫어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계속 발전을 했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은 지금 전력 사업이 민영화되어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가격 경쟁력이 석탄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신재생 에너지가 육상 풍력은 석탄 에너지보다 효율이 좋죠. 발전 비용이 원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2022년부터는 석탄 에너지보다 원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석탄이 아니고 복합화력 발전. 그죠. 복합화력, 그렇죠. 원가가 낮은데 그리고 민영화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쓸 리가 없죠. 안 쓸 이유가 없죠. 심지어 이거는 지금은 IRA법으로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걸 발전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보조금이 없이도 이미 복합화력 발전보다 원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나는 구조인데 여기에 지금 IRA법으로 보조금까지 주니까 지금 이제 호황인 거죠. 근데 IRA법은 지금 향후 10년간 2032년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오바마가 입법한 그 5년간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안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산됐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 혼자 이런 거를 무력화하는 게. 근데 지금은 트럼프 1기 때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월등히 경쟁력이 향상된 상태고 IRA법은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에요. 10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면 제가 이 정치적인 이슈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해야 되고 또 뭐 무제한 토론인 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뭐 상하원 미 의회가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차지한다고 쳐도 일단 지금 현재 투표율이 그렇지도 않지만 여론이 공화당이 다 차지한다 쳐도 공화당이 동의할까? 이 부분도 이슈인데 이것도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분석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냥 정치적 수사로만 그칠 것 같다라는 건데 IRA 폐지에 대한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왜 공화당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냐 보면은 이게 지금 공화당 민주당별로의 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미국의 주로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주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공화당 주에 몰려 있잖아요. 풍력 에너지 이런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IRA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우호 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 발전, 풍력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중에 62%가 이미 공화당 강세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IRA에 따라서 수많은 공장이 증설이 됐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됐을 거고 주 경제가 활성이 됐을 거고 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주에서는 이런 공장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자기네 주에 많이 짓게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공화당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가 폐지해가지고 신규로 공장들이 더 안 들어서거나 기존의 공장들이 떠나게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놔둘까? 트럼프는 뭐 시민들이랑 접점이 없다 쳐도 해당 주 의원들은 시민들이랑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요거를 폐지해가지고 얻는 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IRA 준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지은 글로벌 기업들이 갑자기 법으로 10년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죠. 소송을 하든 노이즈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슈도 이제 의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서라도 IRA를 폐지를 하겠냐? 저는 좀 아닐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 IRA법이 보조금 많이 퍼주고 싶어서 이 법을 신설한 게 아니라 근본은 생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패권을 중국이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걸 폐지해서 풍력 에너지 발전에 대한 패권도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뭐 생각해서 좀 폐지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리스는 신재생에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바이든 이상의 보조금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그냥 회사 실적만 보고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장기로 좀 들고 가도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여기 보면 이 트럼프가 주로 공격하는 폭력 발전은 이 육상이랑 해상으로 나눴을 때 해상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해상이 육상 폭력보다 쓸데없이 비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CS 윈드가 물론 이 타워라는 게 육상 해상 둘 다 들어가는 거지만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오프쇼어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겠네요. 이게 해상 비중이 좀 강화가 됐다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그래도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일 수는 있겠네요. 트럼프가 해상에 특히 이제 부정적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은 부담은 부담이에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온 이유가 보시면은 얘네가 미국에만 매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유럽도 매출이 있고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EU에서도 지금 미국과 동일하게 이런 큰 정책 기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지금 그래서 반증을 하는 게 이 기자재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진짜 잘 돌아가고 있구나. 공급자 우위 시장이구나. 지금 수주가 계속 밀려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숫자로 판단할 거냐. 그 정도의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저도 폭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될 경우 해상 폭력에 대한 압박이 좀 강화될 수 있고 유럽도 계속해서 친환경을 외쳐왔지만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좀 우경화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기조가 예전만 하지는 그쵸.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는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장기적인 방향은 폭력도 강화되는 방향이고 또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온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에는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4년간의 이런 성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주가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밸류도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PER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에 들어섰는데 성장 섹터에 있는 글로벌 탑티어 그룹이 18배다. 포워드가 13배다. 이 정도는 저는 사실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하기에 부담 없는 수준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얘네는 수주 산업이니까 요 숫자들이 크게 달라질 위험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